자, 중단원 마무리 문제 이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힘 F1하고 F2가 작용하는 물체가 크기가 A인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물체의 질량은 얘가 지금 현재 5kg이래요. 자, F1하고 F2의 크기는 10N으로 똑같대요. 얘는 이제 수평면으로 10N, 얘는 비스듬하게 10N으로 작용을 하니까 실제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F, X 값을 구해주면은 10 코사인 60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N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0N, 5N 합쳐주면은 전체 마이너스 5N이 알자 힘이고 질량이 5kg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1m/s 제곱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작용하는 알자힘의 크기는 5N이 맞고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은 경사각이 60도하고 30도인 빗면에 질량이 같은 물체 A하고 B를 가만히 놓았대요. 질량이 같대. 그럼 얘도 M이고 얘도 질량이 M이다.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B는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A와 빗면 사이에는 마찰력이 없고 여기서는 마찰력이 있는데 얘가 밑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는 mg 사인 30도에 해당이 될 테니까 여기는 2분의 1 mg에 해당이 될 거고, 따라서 이 뒤로 작용하고 있는 마찰력의 크기 F 값도 이 값하고 같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알자힘의 크기가 0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 그럼 얘는 밑으로 받는 힘의 크기가 mg 코사인, mg 사인이지, 사인. 자, mg 사인 60도에 해당이 될 거고, 따라서 2분의 루트 3 mg가 알자 힘의 크기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루트 3 mg, F는 m, A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 mg에 해당이 되겠네. 다른 거 있냐 없냐? 중력각도가 10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은 g가 1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 루트 3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랑 같은 게 아니라 이 2분의 1 mg 값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5 얼마야? 5m에 해당이 되겠죠. 중력 값은 얼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mg 10m이니까 같지는 않죠.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빗면으로도 받는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결국에 뭐 물어본 거니? 수직 항력값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수직 항력값은 이렇게 작용하는 요 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빗면에서 작용하는 수직 항력값 n은 mg 코사인 세타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수직 항력값이 각도가 작은 게 더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수직 항력이 더 커야 되니까 A는 B보다 작다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그린 가는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에 놓인 물체 B가 물체 A와 실로 연결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B의 속력이나 A의 속력이나 둘이 똑같을 테니까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3m/s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A는 질량이 2kg, 그럼 B의 질량을 M이라고 치면은 얘는 얼마가 되냐면 아래로 20N을 받아야 돼. 그럼 얘가 연직 아래로 받는 힘의 크기는 mg 사인 30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쟤는 10m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5m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 알자힘의 크기는 20-5m, 그 다음에 질량이 이거는 2 더하기 m, 가속도의 크기가 여기서 얼마가 나왔냐면은 3이에요. F는 MA니까. 따라서 20-5m은 6 플러스 3
m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14는 8m. 따라서 m은 4분의 7kg이 바로 B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B의 질량은 2가 아니라 4분의 7이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얘가 가속도가 3이니까 이 녀석이 받는 R자임의 크기는 F는 M, A에 의해서 6N만큼을 받죠. 그러면 뒤로 빠져주는 장력값 T가 14N이 돼야 20-14는 6이 나타나겠지. 그러면은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B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 다음에는 빗면이 B에 작용하는 힘, 수직항력의 합력은 결국에는 이거죠. 빗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결국에는 B에 작용하는 중력과 빗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라는 소리는 빗면 아래로 얘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 mg 사인 30도에 해당이 되는데, 저게 아까 얼마였냐면 5m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5 곱하기 m이 4분의 7k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4분의 35N이 나와야 되겠죠. 틀렸네요. 답은 1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서 물체가 수평 방향에 대해서 각 세타1을 이루며 던져진 순간부터, 자, 그러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 어떤 요렇게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부터 세타 1의 각도로 이렇게 물체를 던져 올린 거예요. 자, 이렇게 던져 올렸는데 X 성분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지금 20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Y 성분 값은 얼마가 나왔냐면은 20m/s가 나왔어요. 그럼 요 각도는 45도겠다. 그죠? 예, 가로, 높이, 그러니까 X축, Y축이 값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최고점에 도달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최고점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지표면에 이렇게 도달을 할 텐데, 이 각도가 이렇게 빵 이렇게 들어가는 이 각도가 몇 도라고 나왔냐면은 지금 세타 2라고 나왔어요. 여기가 세타 2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연직 방향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얼마에 해당이 되냐면은 마이너스 40이고, 수평 방향으로 들어가는 요 속도는 어차피 계속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가 돼요? 20m/s, 여기서 40m/s, 여기가 각도가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세타 2 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20,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구나. 여기가 세타고, 이쪽이 억각이니까 여기가 세타고, 예,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0에 해당이 되겠죠. 잘못 그렸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세타고, 이쪽이 20, 그 다음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40, 네,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고점까지, 여기가 최고점이고, 여기까지 올라간 높이가 바로 요 거리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20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총 얼마예요? 20m를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려온 거리가 요 삼각형 면적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4초에 해당이 되니까 4 곱하기 4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총 80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내려온 전체 총 높이가 이거 여기서부터 80이니까 여기서 2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60m를 내려온 거니까, 따라서 H 값은 얼마가 된다? 60m다. 자, 따라서 H는 100이니까 틀렸고, 2초일 때 최고점을 지나는 거는 맞고요. 자,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 그럼 여기서 탄젠트 세타 1은 20분의 20이 되니까 탄젠트 세타 1 값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2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20분의 40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오네요. 따라서 2분의 1. 맞네. 그렇죠?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이 봅시다. 그림은 높이가 h인 점 P에서 수평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던진 물체 A와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던진 물체 B가 포물선 운동을 해서 지면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같은 높이에서 던졌기 때문에 어차피 둘이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 t는 둘이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동일한데 지금 VA가 던질 때 속도가 10m/s고 VB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수평 도달 거리가 L 대 2L, B가 2배가 나왔으니까 그럼 B의 속력은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20m/s가 나와야죠. 왜? 시간은 동일한데 수평 도달 거리가 2배가 됐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2배만큼의 속도로 던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그리고 여기서 A가 45도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45도면 수평 방향의 속도는 동일하다란 말이에요. 얼마로? 10으로. 등속도 운동이니까. 그러면 연직 방향의 속도도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10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각도가 45도가 나겠죠. 결국에는. 왜냐하면은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결국에는 이 값이 10이 나와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H만큼 낙하했었을 때 속도가 1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자유낙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자유낙하했을 때 V는 루트 2G H로 낙하 속도를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중력과 속도 10 곱하기 H 했었을 때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10이 나와야 돼요. 이 값이 100이 나와야 되니까 H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5m 맞고 둘도 같고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B가 A의 루트 2분의 5배다. 자, 그럼 얘는 10이고요. 얘는 얼마냐면은 20이고, 여기로 요 속력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10이 나와야 될 거예요. 똑같이 10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 속도는 10 루트 2가 돼야 될 거고, 요 둘의 합은 400이 10이니까 10 루트 5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피타고라스 풀어주면 돼요. 루트 500이니까. 자, 그러면은 B는 A가 몇 배냐? 그러면은 B 속도가 10 루트 5고, 만약에 루트 2분의 5를 곱해주게 돼버리, 루트 2분의 루트 5지. 이렇게 곱해주면은, 얼마야? 루트 2분의 5니까 50. 그러면은 2분의 50 루트 2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어봐. 400, 10, 500, 10 루트 5. B가 A에, 그럼 A에 10 루트 2고,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5배면, 맞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그림은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의 점 P에서 빗면의 수직 방향으로, 자, 여기에 빗면하게 수직하게 V로 던져 올리면 여기가 수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각도가 30도면 결국에는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는 60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도는 V의 코사인 세타 값에 해당이 될 테니까 2분의 V의 속력이 되는 거고, 연직 방향의 속도는 V의 사인 60도에 해당이 될 테니까 2분의 루트 3 V만큼으로 던져 올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평 도달 거리는 이 빗면의 길이가 L에 해당이 되니까 L 코사인 30도 값이 수평 도달 거리에 해당이 될 테니까 2분의 루트 3 L이 수평 도달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연직, 요 높이는 빗면의 사인 30도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분의 L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내려온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얘는 등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총 운동 시간 T는 얼마분의 2분의 V분의 2분의 루트 3 L을 가버렸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 V분의 루트 3
L만큼이 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결국에 변이가 얼마나 되냐면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이동 변이 H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L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내려왔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L은 여기에는 이게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데, 그럼 마이너스 2분의 L은 V0 값이 여기서 2분의 루트 3 V 곱하기 T 값이 이거죠. V분의 루트 3 L 마이너스 2분의 1 G T의 제곱이면 이 값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V제곱 3L 제곱.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 풀어주면 얘하고 V하고 V하고는 지워주고 마이너스 2분의 L은 2분의 3L 값은 이거 3L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G V 제곱분의 3L 제곱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기서 L은 하나 지워져 버리면 얘가 넘어가 버리면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4가 마이너스 2분의 1 G V 제곱분의 3L이니까 그럼 마이너스는 소거가 되고 얘도 소거가 돼 버리면 여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V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V 제곱은 4가 1로 넘어오네. 그럼 4분의 3 G L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씌워버리면 루트 4분의 3 G L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2번이네. 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7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에 대해서 30도가 기울어진 XY 평면의 점 P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해서 X축상의 점 Q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X로부터 P까지는 플러스 Y 방향으로 L만큼, 그 다음에는 Q까지는 R만큼 지금 떨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체가 X축하고 이루는 각도가 45도래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게 이쪽하고 이쪽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속도가 V고 여기가 45도가 돼버리면은 X축 속도하고 Y축 속도가 서로 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수평 방향으로 여기서 V의 속력으로 던졌다라고 하면은 요 수평 방향 속도도 여기가 V가 될 거고 여기가 45도가 되면 이 값, 이 값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속도는 실제로 루트 2 V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중력이 실제로 밑으로 작용을 하지만 빗면 따라서 작용하는 요 힘으로 우리는 운동을 하니까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빗면이 30도인 면에서 빗면 아래로 받았을 때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빗면이 있고 여기가 세타가 있고 질량이 m의 물체가 있으면 원래 이제 아래로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나와요? mg 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이 값이 f는 m a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속도의 크기 a는 g 사인 세타죠. 근데 세타가 여기서 30도니까 2분의 1에 해당이 돼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분의 1 g가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은 여기서는 V로 날아갔고 여기서는 합속력이 루트 2 V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루트 2배가 되는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면은 수평 방향으로 V로 여기까지 계속 V예요. 그럼 얼마큼 갔어요? R만큼 갔죠. 그러면 걸린 시간 T는 얼마가 되냐면 V분의 R 같은 시간 동안에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은 여기서 Y 방향의 속력을 보면 여기서는 0이고 연직 방향으로 들어갈 때 여기로 들어갈 때 속도가 얼마였냐면은 V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 평균 속력은 여러분들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2분의 V고 총 운동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V분의 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얼마가 2분의 R이 바로 L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 이동한 낙하거리가 L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R은
2L로 해당하는 값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5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그린 가는 XY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2m인 원 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0초일 때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물체의 질량은 0.5kg이고 Y축 방향의 속도가 여기 왔었을 때, T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왔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은 6m/s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6m/s니까 결국에는 선속도 V는 R, 오메가로 풀어줄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돌면은 이 파이 R이 전체 둘레가 얼마가 나오냐. 지금 쭉 돌아버리면은 2파이 R이니까 4파이고, 4파이를 주기 T로 나눠준 게 평균 속력이니까 얘가 6m/s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따라서 주기 T는 3분의 2 파이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주기가 3분의 2 파이 초죠. 3분의 2 파이 초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각속도는 그러면은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가 될 테니까 3분의 2 파이분의 2파이가 되니까 얘가 소거가 돼가지고 3이 나와요. 따라서 각속도 크기는 3 라디안/s가 맞고, 자, 그 다음에 t일 때의 가속도의 방향은 그럼 얘가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구심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는 마이너스 x 방향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구심력의 크기는, 그럼 구심 가속도 a가 r 오메가 제곱이니까 반지름의 크기가 2고 각속도가 3이니까 제곱은 9가 되겠죠. 따라서 구심 가속도는 18이고 물체 질량이 0.5,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9N. 이렇게 나오면 맞겠네요. 자, 따라서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겠죠. 저기서는.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그림은 XY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의 X 성분하고 Y 성분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원운동을,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봅시다. 그럼 이렇게 네 군데로, 이게 안 자, 네 군데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처음에 0일, 여기서 0이고 얘가 얼마냐면은 플러스 파이 미터/s예요. 0일 때. 그러면은 플러스 y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건지 시계 방향으로 돌 건지는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4분의 1만큼 갔었을 때가 얼마가 나왔어요? 지금 플러스 파이가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y에서 플러스 x로 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플러스 y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마이너스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라서 이 방향으로는 안 되고, 따라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반시계 방향의 회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나보자. 자, 여기서 파이, 그 다음에는 반대편으로 오면은 마이너스 파이, 다시 오면은 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맞네요. 자, 그러면 물체의 각속도의 크기는 주기가 얼마예요? 4초가 나왔으니까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니까 4분의 2파이라서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2분의 1파이 미터/s가 나와야 되니까 틀렸죠. 그죠? 오메가는 2분의 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t가 2초일 때 물체의 위치는, 자, t가 2초일 때 물체의 위치는, 그럼 이 상태에서 갔다가 여기죠. 여기로 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나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선속도가 얼마예요? 파이죠. 파이는, 그러니까 V는 R, 오메가에 해당이 되는데 오메가가 2분의 파이고, 따라서 반지름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선속도가
파이 미터 퍼 세컨 나오니까 반지름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음? 2가 되겠죠. 따라서 X축상의 여기 지점에 있는 거니까 2m 지점이다. 맞고요. 다음에 T가 5초일 때 물체에 적용하는 구심력의 방향. 그럼 5초가 되면은 지금 주기가 4초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1, 2, 3, 4, 5 여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어느 쪽이에요? 아래로 작용해야 되니까 플러스 Y가 아니라 마이너스 Y 방향 쪽으로 작용을 해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그림은 추와 실로 연결된 물체 A가 수평면하고 나란하게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 표는 A가 실에 매달려서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추의 질량, A의 속력, A의 원궤도, 반지름을 나타냈고, 여기서 보면은 요거 A도 질량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 추의 질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결국에는 이 밑으로 추가 받는 중력이 커지고, 이 중력은 결국에는 여기를 잡아당기는 장력이 될 거고, 이 장력에 분해되는 값인 구심력으로 바로 이 추의 질량이 작용을 하게 될 테니까, 결국엔 추의 질량 비례해서 어차피 추의 질량 비례해서 뭐가 커지게 된다? 구심 가속도가 따라서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둘은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구심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구심 가속도 A는 R분의 V제곱으로 풀어주니까 첫 번째 기역분의 V제곱이랑 R분의 4V제곱이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기역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4분의 R만큼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이건 틀렸고 4분의 R이고, 그 다음에 실이 연직 방향하고 이루는 각. 그럼 실이 연직 방향하고 이루는 각은 이건데, 자, 그럼 얘는 밑으로 일단 뭐가 작용하냐면은 mg의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한 이렇게 분해되는 이 연직 위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여기가 세타라고 했었을 때,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얼마가 되냐? 이 값이 여기를 세타라고 치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지? 여기가 밑변값이니까. 따라서 여기는 t 코사인 세타인데, 문제는 지금 중력을 상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력을 상쇄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t 코사인 세타가 mg가 돼야 되는 거고, 밑에 거는 다는 2t 코사인 세타가 똑같이 mg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t 코사인 세타가 2분의 mg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코사인 세타가 mg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코사인 세타 값이 얘는 t분의 mg, 얘는 2t분의 mg라 얘가 크죠. 그럼 이 값이 더 크려면 결국에는 코사인 값은 세타가 작을수록 값이 커지니까, 따라서 나의 경우가 다의 경우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더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중력을 상쇄시킨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 값을, 세타 값을 비교해 줄 수가 있고, 자, 그럼 이 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속도가 2배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지? R분의 4V 제곱인데, 요거 속도는 니은인데 지금 반지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R분의 니은의 제곱을 했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R분의 8V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니은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겠음? 이 루트 2V가 나와야 이거를 제곱했었을 때 8V 제곱 값이 될 테니까 2V보다 크다. 요거는 맞네요. 그래서 답은 3번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린 물체가 원기둥의 안쪽 면을 따라 V의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대요. 물체의 질량은 m이고, 그럼 물체 질량이 m이니까 얘가 밑으로 중력값 m, g를 받게 될 거고, 실이 연직 방향하고 이루는 각도는 30도,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작용하는 총 구심력은 실제로는 두 개의 힘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원기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3배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원기둥하고 맞닿아서 돌고 있기 때문에 원기둥이 얘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일종의 수직 항력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수직 항력을 우리 스몰 f다 라고 놔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줄이 잡아당겨주고 있는 장력과 T가 하나가 있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구심력 F를 보게 되면은 이 F 값은 이 장력의 뭐예요? 무슨 값?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되니? 6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작용하는 이 장력에 의한 힘과 여기서 수직 항력이 밀어주는 이 두 힘을 다 받았었을 때 바로 얘가 구심력에 해당이 될 겁니다.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총 2가지니까. 그러니까 T의 코사인 60도에다가 다음에 수직 항력 F를 더해준 게 얘가 바로 구심력에 해당이 되는 라지 F예요. 그런데 구심력의 크기가 요거의 몇 배래? 3배래요. 그럼 이 F의 3배다 라고 놨으니까 그럼 이 값은 뭐가 되냐면은 3F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장력으로 이 물체의 중력을 이렇게 상쇄를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장력에서 여기는 이 밑변값, 여기서 코사인 값, 여기가 사인 값이지,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인 값, 사인 30도 값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mg를 상쇄시키는 요 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사인 몇 도에 해당이 되겠어? 30도지, 결국에는. 이 장력이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이렇게 작용하는 게 코사인 값. 그럼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거는 사인 값이다. 사인 60도. 사인 60도가 mg 값하고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t 사인 60도가 mg하고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3 t가 mg. 그러면은 t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루트 3분의 2 mg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t가 루트 3분의 2mg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더하기 f가 얼마가 나오니까 3f에 해당이 나오니까 얘가 소거가 돼버리겠네. 그치? 그러면 루트 3분의 mg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면은 2f에 해당이 되니까 f는 2 루트 3분의 mg. 이게 바로 수직 항력과 f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 루트 3분의 mg니까 6분의 루트 3mg네. 그치? 그러면은 요거 아니면은 요거 이렇게 해당이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총 구심력의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F는 총 3F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의 3배가 구심력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심력의 크기는 요거의 3배니까 결국에 얼마가 나와야 되니? 2분의 루트 3mg는 뭐가 나와야 돼요? r분의 v제곱이 바로 구심력에 해당이 되겠죠. 구심 가속도는 여기서 반지름의 크기는 모르지. 반지름을 그러면 r로 넣으면 r분의 v제곱 m 이렇게 나타낼 테니까 얘하고 소거가 돼버릴 거고, 따라서 v제곱 반지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r은 루트 3 g분의 2 v 제곱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r은 3g분의 2 루트 3 v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다 2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 가하고 나는 길이가 각각 L1하고 L2인 축 A, B를 각각 연결해서 연직 방향하고 세타의 각도를 이루도록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더니만 축가 왕복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질량은 A가 B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요거의 질량을 M이라고 치면은 요거의 질량은 2M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 L이 L1이 L2보다 더 크대. 그럼 요 주기가 얘보다 더 큰 거죠. 선생님이 단진자의 주기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 이걸로 정의를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주기를 T1이라고 치면은 요거 주기 T2보다는 TA B라고 치면 TA가 TB보다는 더 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안 일정하죠. 왜냐하면 양쪽 끝의 점, 속력이 0이 될 때 복원력이 최대가 되고 가운데를 지날 때는 이제 복원력은 높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력은 여기서가 제일 크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장력은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까 어차피 진자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최하점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은 B에 적용하는 중력의 방향하고 같다가 아니라 반대죠, 반대. 왜냐면은 최하점에서는 어차피 이 상태에서 위로 작용하는 장력 T가 있고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값 mg가 있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진자 운동할 때는 이게 일종의 원운동의 일부가 된다라고 했고 따라서 구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T-mg 값이 0보다 커요. 그래서 중력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추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의 최대값은 A가 B보다 더 작다. 추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의 최대값은 결국에는 알짜 힘의 크기의 최대값은 이 중심에 있을 때에 해당이 될 건데 여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해당이 될 텐데 여기서 질량값 자체가 A가 B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값 자체가 A가 B보다 더 작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각도를 움직이는데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지금 더 길다. 그러면은 왕복하는 속도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더 느리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러면은 운동하는 속도가 느리면은 잡아당기는 장력의 크기, 그러니까 구심력의 크기도 작게 되는 거니까 알짜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가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13번 봅시다. 그림은 도르래에 매달린 물체가 점 P에서 점 Q까지 등속 운동을 하도록 사람이 실을 당기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물체가 P하고 Q를 지나는 순간 사람이 실을 당기는 힘의 크기가 TP, TQ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어차피 고정도르래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에 고정도르래는 아니고 움직도르래지만 여기하고 여기에 똑같은 힘이 걸린단 말이에요. 같은 줄이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 걸리는 힘을 T, Q라고 놓고 여기 쓰면은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 각도보다 여기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상태에서 T, Q가 이렇게 분해되는 힘, 결국엔 여기 세타 값이 작죠.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 값의 사인 세타 값에 해당이 될 거. TP를 비교해줘라. 요 사이각을 보면은 이 빗면이고 이렇게 밑변으로 가야 되니까 코사인이구나, 결국에는. 그러면 이 값은 뒤로 들어가는 값 자체는 T 코사인 세타 값에 해당이 되는데 이 T, Q 코사인 세타의 2배, 그 다음에 여기서 T, P 코사인 세타의 여기를 세타 1, 여기 세타 2라고 하자. 2배 값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mg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걸리는 힘도 어차피 분해를 시켜줘야지 두 개 합력으로 얘를 떠받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똑같은 힘을 줘야 되는데 이 세타가 여기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 값이 여기가 더 어떻다는 소리예요? 크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T가 어떻게 돼요? P가 더 작아도 되죠. 그러니까 사인 값이 작을수록 합력 값은 더 크게 나타나니까 더 작은 힘을 주더라도 이 힘을 버텨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 1이고 여기를 세타 2라고 했었을 때 세타 1보다 세타 2가 더 크니까 코사인 값은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더 작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TQ의 크기가 누구보다 더 크다? TP의 크기보다는 더 어떻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이값이 더 큰 게 큽니다. 그 다음에 14번 그림과 같이 점 P에서 수평 방향으로 V0의 속력으로 던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해서 점 Q를 지난대요.
P와 Q 사이의 수평 거리는 L이고 Q에서 물체의 속력이 2V0래요. 그러면 어차피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는 힘이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V0면은 여기서 똑같이 V0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2V0가 됐다는 소리는 이 속력과 이 속력의 합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루트 얼마냐? 4V0의 루트 4V0의 제곱에서 V0의 제곱을 빼줘버리면 루트 3V0가 연직 방향의 속도죠. 루트 얼마야? 루트 3V0가 연직 방향의 속도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은 L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럼 L은 이 V0의 속력으로 여기서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했었을 때 이 T만큼을 곱해주면 여기에 수평 도달거리 L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저기서 연직 방향 속도가 루트 3V0에 해당이 되면은 총 걸린 시간 T를 보여주면 중력가속도 G라고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루트 3V0는 그러니까 원래 이 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직으로는 자연낙하니까 V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 속력이 없으니까 G T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3V0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력가속도 G 곱하기 총 운동시간 T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T가 G분의 루트 3V0에 해당이 될 거고, 따라서 이 속도로 이 시간만큼 가는 거잖아요. 왜? 저기 수평 방향 운동은 등속도 운동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V0 곱하기 G분의 루트 3V0를 곱을 해주면 되니까 G분의 루트 3V0의 제곱, 네,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물체 A가 마찰이 없는 수평한 책상면 위에서 속력 V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 등속 원 운동을 하고 있고, A의 실로 연결된 물체 B는 정지에 있대요. 정지에 있다는 소리는 이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그다음에는 여기서 작용을 하는 구심력이 결국에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자, 그러면 원운동을 하는 A의 속력을 V에서 이 V로 천천히 증가를 시켰더니만 B가 연직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을 했대요. 이때 B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작용하는 구심력은 일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속력을 더 빠르게 하더라도 구심력이 일정을 하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구심 가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 값으로 풀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 값이 일정하려면 속력이 커지면은 반지름도 따라서 커져야 된다는 말이죠.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여기서 커진다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원의 회전 반경이 커진다라는 소리는 결국엔 얘가 위로 따라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길어진 만큼 여기는 짧아져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길이가 L인 실에 매달린 물체가 왕복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물체의 질량은 M이고, 최하점에서 여기라고 봅시다.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mg래요. 그럼 여기서 장력의 크기 T가 3mg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밑으로 중력값이 얼마가 작용하는 거니까 m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실제로 얘가 선생님이 이 진자 운동은 일종의 원운동의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딱 원운동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R자임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장력 T에서 중력 mg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이 mg가 결국에는 뭘로 작용을 하는?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원운동의 일부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의 길이를
L이라고 줬기 때문에 속력 구하라고 그랬잖아. 결국에. 그쵸? 그럼 구심력이 EmG고, 구심력 EmG는 결국에는 구심 가속도를 여기서 R분의 V제곱이니까 여기서 7의 길이가 L이 되겠죠. L분의 V제곱으로 풀어줄 수 있죠. M, L분의 V제곱. 이 값이 Em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찍찍 그어버리면 V제곱은 ELG에 해당이 되니 V는 이 루트 EGL이 되겠네요. 그렇죠? EGL. 이게 최하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